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어가고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전자회로 4-2, 즉, 뭐죠? 중간고사. 중간고사 이후부터 나갈 내용을 설명할, 고려대 바이오이공학부의 유웅상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나갈 내용은 중간고사 이후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간고사 이전과 이후를 명확하게 끊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써서라도 중간고사 이후의 내용이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오늘 가르쳐 드릴 얼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말고사 초반에 꼭 다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중간고사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면서도 다음 단락에 잊지 말아야 될 BJT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꼭 넣지 않고 후반으로 빼서 다음 시험에 후반부에 들어가게 배치하였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내용의 가장 핵심은 이 얼리 효과입니다. 얼리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먼저 일어나는 효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대문자인 걸 확인하시면 이 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효과입니다. 얼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낸 효과고요. 이 효과가 무엇이느냐?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한 내용은 무엇이냐? 여기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뒷부분에 나온 내용이 없네요. 자, 이 사람이 찾아낸 내용을 앞뒤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우리가 전에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뭘 배웠죠? 여기에 VBE, 그러니까 여기 CE의 볼테지가 상관없이 내가 처음에 결정하고자 하는 VBE 값이 결정이 픽스가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픽스된 뭐가 IC 값이 나온다. 그 IC 값은 뭐였다? 여기다 쓸게요. IC 값은 뭐였다? 익스포넨셜 VT분의 VBE 하고 IS 붙겠죠. 근데 이 BE 값에 의해서 중요한 변수는 VBE1이고 여기 지금 나왔을지 모르지만 VBE1이라고 하고 그 위에 또 VBE2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 픽스된 값이 있더라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볼테지 디펜던트 커런트 소스라고 했고 VCE의 값이 증가하든 말든에 상관없이 BJT는 반드시 우리가 VBE 값에 의존적인 커런트 소스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열리라는 사람이 그 이론에 입각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 수평이 아니다. 어떤 거냐? 살짝 기울기가 있더라. 기울기가 있더라. 이 인클라인된 커브가 실질적으로 실험값으로 나오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IS는 IS 곱하기죠. 죄송합니다. 익스포넨셜 VT분의 VBE 한 게 분명히 나는 IC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런데 이거를 했으면 여기 점선에 해당되는 라인이 나와야 되는데 얼리 어펙트라는 게 없을 때 원래 이 아이디어란 케이스. 근데 실제로 해보니 언제나 내가 아이디어란 케이스보다 조금 더 요만큼 해당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더 나오더라. 뭐가? IC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도대체 이건 이렇게 나오는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하다. 그거에 대한 원리를 정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리 이펙트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글은 이렇게 써놨어요. 네가 픽스된 BE 값, 그러니까 BE 값을 정해놨어. 이거 픽스 시키면 그럼 넌 사실상 IC, 여기에 흐르는 IC는 고정값을 얻을 것이야. 그런데 이 리버스 바이어스 온더 컬렉트 바이어스, 그죠? 컬렉터가 여기죠. 베이스가 여기죠. 컬렉트 베이스 정션에서 흐르는 리버스 바이어스. 바이어스는 뭐야? 대신호 모델이란 얘기죠. 대신호 모델에서
컬렉트 바이어스 정선이 인크리스 될수록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야? 아까 그 그래프 기억나죠? 여기 CE라고 하고 이게 VCE였죠. 여기서 원래는 여기서 이렇게 자꾸 띡 나와야 돼. 어떠한 IC 값이 뭐에 대해서 VBE에 대해서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띡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 우리가 어 이게 증가하더라. 뭐가? 리버스 바이어스에서 컬렉터 바이어스 정션에서 이게 이렇게 증가해.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보니 우리가 NPPN 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뭐예요? 디플리션 영역이죠. 그런데 우리가 VBE는 결정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는 뭐 WB라고 칠게. 아, WB가 아니구나. WB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가 WB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에 공피층의 두께는 뭐 띵니스 VB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띵니스 VCB라고 할게요. 그냥 띵니스. 그러면 이게 내가 역방향을 많이 걸수록 역방향을 거는 구간이 어디야? 여기밖에 안 되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걸수록 내가 이 부분에 공핍층이 두꺼워져. 그 두꺼워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두꺼워져. 이게 두꺼워질수록 뭐가 줄어들어? 여기에 WB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 교수님 질문이요. 여기는 안 줄어들어요. 여기는 VB가 픽스가 됐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게 델타 WB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어떤 경우에 여기가 늘어나는 경우. 여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뭐 역방향에 뭐가 VCB가 커질 경우, 그죠? 역방향의 바이어스가 커질 경우 이게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 CB가 커진다는 게 뭐야? 여기 이게 지금 커먼 에미터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 달아놓으면 CB가 커질수록 뭐가 커져요? VCE도 커지는 효과죠. 맞죠? 여기에 역방향을 키운다는 건 여기 VCE가 커지니까 VCE를 내가 증가시킬수록 뭐 이건 두꺼워진다는 건 WB는 줄어들어. WB는 줄어들으면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효과가 뭐냐? 이 공간이 좁으니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복이었나? 어, 전환이었나? 여기 있다. 자, 이거 저장해서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 내가 이렇게 요걸 줄였더니 우리가 전에 IC는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BE라고 했을 때 그죠? 요 IS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억나요? 이게 DN에다가 Q에다가 그다음 뭐였죠? A 그 영역 그죠? 그 다음에 WB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여기에 something의 뭐 어셉터의 농도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농도 WB에서 얘가 줄어. 그러면 뭐가 늘어? 이거 자체가 늘죠. 이게 IS가 늘어나니까 IC는 어떻게 돼?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IC가 늘어나는 효과가 어떤 경우에 VCE를 키우는 경우에 비례해서 여기 WB는 줄어들 거고 WB가 줄어드는 만큼 IC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여기 요렇게 증가하더라. 어떤 경우에 요만큼 IC가 증가하는 경우, CE가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보면 픽스된 B가 IC를 결정하긴 하는데 그 값의 기준으로 봤을 때 CE가 증가될수록 여기에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네가 이 WB가 줄어들기 때문이고 이 WB가 줄어드는 건 역방향으로 걸리는 경우에 공핍층이 증가하게 돼서 WB 이 쿼지 뉴트럴 리전이 아닌 P타입에서의 요 베이스의 이 위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얼리 이펙트라고 하고 그 얼리 이펙트에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 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 뒷페이지에서 한 내용을 미리 설명했어요. 이 앞페이지에서 나온 설명한 내용들이 다 이 뒷페이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걸 조금 지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배포해야 되니까 이게 설명용으로 다 드린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밖이 오랜만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여러분 이거 볼 때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리 이펙트를 생각을 해보면 왜? 이제 우리 원리를 알았잖아.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가에 대해서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는지 불안하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는지 걱정이 되는군요. 소리는 제대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얼리 이펙트를 이제 알았으니 이렇게 되고 이거 지금 여기에 또 해가지고 여기 VBE의 두 번째 버전이면 여기에서도 흐르는 게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E의 두 번째일 거고 이건 실제로 여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나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얼리 이펙트를 잘 보면 여기서 설명하는 게 낫겠다. 저 뒤가 이제 답안본인데 미리 보여줬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여기에서 추세회사법으로 이렇게 쭉 커. 여기도 쭉 커. 그래서 이렇게 쭉 커서 또 위에 또 하나가 더 있을 수도 있죠.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여기에 또. 이게 VBE가 높아질수록 이 볼테지에 대한 이 격은 더 높아지고요. 이 델타 값의 폭은 더 커지고 얘네들 이렇게 쭉 커서 보니까 여기에 진짜 기가 막히게 VA 볼트라는 게 생기더라. 이 VA 볼트는 어디부터 어디? 10볼트부터 200볼트 마이너스겠죠, 물론. 여기 절대값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10볼트부터 마이너스 200볼트 사이에 여기 닿는 어떠한 절대값이 있더라. X절편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얼리 볼테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얼리 볼테지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가 얼리가 알게 되었다. 이건 리얼월드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IS 익스포넨셜 V2를 VT로 나눈 요 식이 IC라고 배웠는데 이게 각각의 층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금씩 위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고 그 VB 2분의 IC를 해도 약간 어떠한 알파 값 기준으로 해가지고 VCE가 증가되는 형상을 이루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해석해 보니 요런 효과가 있더라. 요렇게 원래 있었던 이게 뭐예요? IC죠. IC 기준으로 무언가 뭐가 알파의 VCE 왜 이렇게 썼어요? VCE의 뭔가 something에 비례하는 공식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VC 기준으로 이렇게 올렸으니까 Y는 AX 같은 느낌이잖아. X 플러스 B기는 하겠지만 Y는 X는 비례 같은 비율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IC에다 이렇게 한 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IC early, EARLY, 대문자로 써야겠네요. early 이펙트를 고려한 실제의 커렌트 전류다. 커렌트, 그러니까 콜렉터 커렌트.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뽑아내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한테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뭐 네가 얼리 이펙트를 고려한다면 네가 IC를 그냥 단순히 여기서부터 여기서 끝내면 안 돼. 왜냐면 얼리 이펙트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요 변수까지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돼라는 뜻으로 이 단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너 이거 외워. 이거 외워야 돼. 겁나 중요해. 라고 얘기하면 외우겠어? 아니지. 이걸 외우기 전에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를 설명해 주는 게 이 교수자의 목표겠죠. IC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타입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디어라는 타입은 그냥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BE라고 하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바로 그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CE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증가했는데 이게 알파벳가 있다라고 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알파벳 기준으로 VCE를 쓰고 VCE의 알파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더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커브를 보세요. 이 커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점이 뭐죠? 이 커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IC가 0이라고 치면, 즉 어디예요? 여기라고 치면
너 여기서 이렇게 놨을 때 여기에 VA 값 구할 수 있지? 그래서 VA 값 구해. 그래서 IC 값에다 0을 넣어줄게. 여기다 0을 넣어줄게. 그리고 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VA를 넣을 거야. 왜? VC를 마이너스 VA를 넣을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VA를 넣었을 때 우리 알파 값을 구해볼까? 왜? 난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이것도 알아. 그리고 모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넣으면 결국 알파 값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나와요. VA에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BE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뭐 뭘 봤는지 알겠지?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뭐야? 이거 뭐 알죠? 네, IC입니다. 어, 요 부분이 IC 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V 알파가 이거니까 그러면 VC 요걸 풀어보면 뭐예요?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E라고 하는 아이디어란 케이스에다가 그죠? 이게 실제로는 이것도 풀어서 치면 요거 더하기 VA분의 이거랑 똑같은 거 이걸 K라고 치면 이거 K 또 똑같은 거잖아. K 플러스 VA분의 K가 되는 거잖아. 그걸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좀 이상한데요? 음, 계산법이 틀린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VA분의 여기서 여기 VC가 남잖아. 이거는 내가 뭘 잘못한 것 같다. 자, 다시 잠깐만요. 어디가 틀렸는지 봅시다. 여기서 틀린 것 같거든요. 여기서 계산을 하면 이전에 그냥 혼자 풀 때 계산할 때 틀려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저쪽으로 넘기면 알파의 A는 IX 익스포넨셜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B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는 VA분의 IS의 익스포넨셜 VT분의 VBE. 맞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를 그냥 이 식에 여기다 넣으면 되는구나. 알파 나온 그 식을 그대로 여기다 넣어서 그냥 재풀이한 게 이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네요. IC는 다시 한번 써보면 원래 아이디어란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BE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IS 익스포넨셜 VT분의 VBE에다가 뭘 곱한 거? VA분의 VCE를 곱한 거. 그래서 이걸 합친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가 얼리 이펙트라고 하는 것까지 고려해. 문제에서 만약에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지 말고 아이디어란 케이스를 다뤄라. 그러면 이 앞에 것만 신경 써서 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얼리 이펙트를 고려해서 풀어라. 그러면 여러분이 IC를 구하는 식 자체가 이거 전체를 다 써야 됩니다. 그 차이를 보려고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러면 뭐 시험 문제는 뭐 기말고사 내용일 테니까 뭐겠어요? IC와 아이디어란 케이스와 원리 이펙트가 고려한 케이스에서 두 개의 어떤 경우 IC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거와 관련된 논문이 나오겠죠. 저기 논문이란다.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리 이펙트는 일단 앞에서부터 설명한 걸 다시 설명하면 얼리 이펙트는 왜 일어나냐? 네가 VCB를 역방향으로 많이 걸어주면 공피층이 베이스와 콜렉터 정션에서 더 두꺼워져서 거기 베이스 안에 있는 WB가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IS 값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얼리 이펙트는 VCE 즉 VCE가 높아질수록 점점점 볼테지가 IC가 증가하는 형태를 이루게 된다. 그거를 라지 시그널 모델로 쓰면 똑같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지난번에 배웠잖아. 익스포넨셜 IS의 VT분의 VBE일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요. IB겠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요거와 요거가 추가된, 즉, 요 영역에 해당되는 거를 추가한 커렌트가 흐를 거다. 어떤 경우에? 얼리 이펙트를 고려한 경우에. 그 베이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VC와 관련된 변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얘는 많이 변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를 아주 요 중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뒷부분에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거를 제외하고 여기까지, 요 앞에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걸 그냥 서머라이즈 해보면 제 핑크, 핑크 좋습니다. 핑크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액티브 모드가 BJT에서 매우 중요했어. 왜? 액티브 모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가 한꺼번에 뛰어나가는데 왜냐면 여기서 여기 나오는 건 순방향이라서 나갔고 여기에 공핍층에서 미끄러지듯이 그냥 나갔고 그 다음에 VCE가 너무 센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때문에 여기 안에서 쑥 하고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액티브 모드 즉 요 BE는 뭐 순방향 그 다음에 CB는 역방향으로 걸 경우에만 우리가 액티브 모드라 그래가지고 베타베이에 I 모를 하면 B를 하면 IC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랬죠? 이 베타를 우리가 뭐 이게 얼마나 뻥튀기 시켜줄 수 있냐 앰플리피케이션 되는 변수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 걸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IC는 exponential VT분의 VE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IB 캐릭터리스틱을 띄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너는 VCE의 값에 상관없이 여전히 VBE 값이 고정되면 이 값은 픽스된 상태로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 표현해서 푼다면 여기에 다이오드 하나 달고 여기는 그냥 커런트 소스 달았다. 그리고 커런트 소스의 값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고정하냐면 네가 여기서 얘기했듯이 VB를 픽스하면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전류로 하나 픽스하고 이건 다이오드니까 익스포넨셜 VB 이사인 순방향의 다이오드니까 VT분의 VE를 한다. 그렇게 써주면 된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야? IB이기 때문에 IB는 뭐야? IC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베타분의 1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면 너는 원래 WB가 이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WB가 여기서부터 WB로 줄어들기 때문에 너는 기존에 이렇게 CE에서 이렇게 나오던 거를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하는 효과. 이게 얼리 이펙트가 고려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VC가 늘어날수록 공피층이 줄어들고 공피층이 늘어나고 WB는 줄어들게 돼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 라지 시그널 모델로 배웠잖아. 그럼 스몰 시그널 모델을 뒤에서 배울 거라는 거 정도는 예측할 수 있죠. 그냥 뒤에서 나올 거 미리 한번 보면 여기 V파이는 뭘까? V파이는 여기 있는 VBE에 해당되는 내용이겠네. 다이오드가 뭘로 변했네? 저항으로 바뀌었네. 뭔 소리지? 다이오드가 왜 저항으로 바뀌었지? 여기도 한번 볼까? 다이오드가 또 저항으로 바뀌었네. 근데 우리 전에 스몰 시그널 모델 할 때 무슨 RD는 뭐 VT분의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뭐랑 관련된가 하고 봤더니 또 그런 거 관련된 이름이 또 있네. 그죠? 그러니까 뒤에서 스몰 시그널 모델은 우리가 BJT에서 쓸 때 다이오드에 썼던 BJT 모델의 스몰 시그널 모델과 연관이 밀접하게 돼 있다 정도는 알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에 BJT 모델 배우기, 그러니까 BJT 모델에서 스몰 시그널까지는 아직 안 들어갔지만 후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올 거다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BJT의 세츄레이션 모드에 대해서도 그래도 한 번 더 언급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BJT 세츄레이션 모드는 그냥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야 돼요. 왜? BJT가 우리가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VCE가 있어요. 그죠? 그죠? 그랬을 때 내가 VBE 값이 픽스가 되면 여기에 흐르는 IC의 값은 이렇게 돼가지고 VBE 값, VBE1 값, 그다음에 여기는 VBE2 값, 뭐 여기는 VBE 값, 3 값. 사실은 이렇게까지 안 되고 익스포넨셜 할 테니까 여기에서 여기 간격이 좀 좁고 VBE의 2 여기서 간격보다는 여기가 엄청나게 넓고 그 다음 건 엄청 또 넓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얼리 이펙트를 고려하면 여기는 조금 올라가고 여기는 좀 많이 올라가고 여기는 진짜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그어서 여기에서 만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얼리 볼테지 마이너스 얼리 볼테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사항이 어딜 기준으로 봤을 때야.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분야는 뭐야? 뭐는 VBE는 순방향, VCB는 CB는 순방향이 역방향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VBC는 역방향 이렇게 표현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BE 관계는 순, 그 다음에 CB 관계는 역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VBE는 여전히 순인데 VCB도 순이어야 돼. 순방향. 그런 경우에 내가 요게 어떻게 되느냐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가다가 꺾여서 여기다 맞아요. 이렇게 쭉 가다가 꺾여. 쭉 가다가 꺾여.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를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하거든요. 세츄레이션 모드를 누가 물어보면 사실 문제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세츄레이션 모드를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세츄레이션 모드는요. B2도 순방향이고요. C2도 순방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글을 읽어보면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글을 읽어보기도 전에 그냥 원리를 미리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뭐죠? 에미터, 여기가 베이스, 그 다음에 여기가 컬렉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여기가 요거 따라서 네 구조죠. 그럼 N, P, N이고 여기가 헤빌리 돕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N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순방향을 걸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보통의 액티브 모드에서는 여기가 n이니까 여기다 플러스를 걸어가지고 역방향을 걸어줬는데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를 걸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봅시다. 여기 지금 여기에서 순방향을 걸어준 거야. BC 기준으로. CB 기준으로는 역방향이죠. BC 기준으로는 순방향을 걸어줬어.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합쳐보면 여기 접지겠죠. 접지를 해놓으면 여기가 여기보다 예를 들면 0볼트라고 치면 여기가 뭐 그냥 한 2볼트라고 칩시다. 그죠? 얘가 2볼트인데 얘도 뭐야? 얘가 예전 같으면 뭐 한 10볼트 막 이랬잖아. 근데 이거보다 더 낮아야 돼. 그죠? 낮아야 되는 거 알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0부터 2볼트 사이에 있겠죠. 아니면 그 0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걸어주면 이게 이제 순방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VCE만 놓고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에 커렌트가 생기긴 하겠네요. 0볼트, 0볼트면 안 생길 거고요. 0볼트보다 조금 쓰면 VCE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볼테지가 조금 흐르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흐르니까 여기에 VCE를 올리면 올릴수록 무언가 IC도 증가한다라고 하지만 여기가 400볼트, 400mV, 0.4볼트 정도 되면 여기서 이렇게 세츄레이션에 되게끔 이렇게 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세츄레이션 된 구간이 이렇게 있어. 우리는 여기 통상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다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0.4볼트 정도 지나가면 여기서 세츄레이션 돼. 근데 여기에 전류가 막 활발하게 흐르진 않아. 왜? 여기 VC가 뭐 전이차가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게 만약에 0이라면 얘와 얘는 전이차가 아예 안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원래 의도는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가는 건 헤빌리 돕된 n에서 p로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n,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p에선 n이잖아. 이 n이 여기 넘어간 상태에서 공핍층을 지나서 슝 넘어간 다음에 뭐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VCE에 의해서 여기 이쪽으로 딸려 나갔었는데 여기를 넘어간다 한들 여기와 여기 VCE가 약하면 얘가 넘어가겠어? 안 넘어간단 말이야. 안 넘어가. 안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VC 얘랑 똑같으면 절대 여기서 넘어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놓고 확대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확대해서 놓으면 여기는 VCE가 0보다 무조건 커야지 얘가 이렇게 전자가 여기 마이너 베이스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엔 전자가 이쪽으로 공핍층 타고 쭉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슉 넘어갈 텐데 어? 근데 여기 넘어갈 텐데 만약에 이게 0보다 클 때나 얘기지 VCE가 0이면 즉 여기와 여기에 전이체가 없다면 나는 이거 가는 거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잖아. 그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순방향인 경우에 전이차가 흐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긴 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페이지를 제가 좀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 저장 버튼을 좀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가 헤빌리 돕된 여기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했을 때 여기도 순방향 연결을 하고 여기도 순방향 연결을 할게요. 순방향 연결을 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 순방향 맞죠?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 순방향 맞죠? 그죠? VBE와 VBC를 놓고 봤을 때 순방향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헤빌리 돕되든 녀석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죠.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또 공피층이 있을 거고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는 자 T와 N이어 있는데 여기에 공피층이 있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요거 사이가 WB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B라고 충분히 WB가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리티 캐리어 분포를 보면 자 여기는 헤빌리 돕트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뭐 헤빌리 돕트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P가 매우 낮아요. 그죠? 여기는 헤빌리 돕트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P가 상대적으로 여기보단 높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츄레이트 될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P겠죠. 그 다음에 여기의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P겠죠. N에 존재하는. 그죠? 그런데 여기선 어때? 여기선 이제 여기보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세츄레이트되고 이렇게 세츄레이트 친다 치면 여기도 순방향.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넘어왔어. 여기도 전자가 넘어왔어. 전자가 넘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쭉 이게 떨어질 거 아니야. 여기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만약에 연결이 됐어. 연결이 되면 전자가 어떻게 해요? 통하죠. 전자가 이게 이동이 된다는 얘기야. 이 농도가 쭉쭉쭉 떨어지는데, 여기서 떨어지니까 얘네가 길이 생기니까, 아, 얘네들은 농도가, 여기에 도달한 녀석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닿지 않아요. 닿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서 얘네들이 닿지 않고, 여기가 끊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만약에 충분히 작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WB가 엄청 좁아. 그러면 아까 여기 했던 기울기와 요 기울기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다가 말았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가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거든.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 그러면은 여기 포인트와 여기 포인트가 어떻게 연결이 된 경우에는 이거 지워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해해야 되니까. 자, 아이고야. 어, 지워줘야지. 제가 최대한 쓰지 않을게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VBE와 VCB와의 관계에 의해서 당신이 만약에 자, 보세요. 예전에는 어땠죠? 여기가 역방향이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우리가 액티브 모드였던 경우에는 어떻게 떨어졌어? WB가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죠? 어떤 경우에 이게 역방향이면. 근데 역방향이다가 어? 같아지면 그러니까 역방향인 상태에서 순방향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VBE와 VCB가 같아져 버리면 이게 이렇게 똑같아진단 말이야. 똑같아져.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흘리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VCE의 값, 즉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했고 여기가 2고 요로 네 구조죠. 네, NE 이렇지. 여기와 E와 B와 C에서 C2 사이에 전위차 VCE가 만약에 없으면 그게 무슨 얘기야? VBE와 VCB가 같다는 얘기지. 왜냐면 VCE는 VBE에서 VBC를 뺀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같다라고 치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이상 전류가 흘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흘러야 될 이유는 없지만 여기가 이렇게 커넥트 돼 있으니까 들어온 건 그대로 밀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요거를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돼서
V1이라고 칠게요. 여기가 여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VCE라고 칠게요. 그리고 여기가 IC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간이 여기서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4V거든요. 0.4V가 될 때까지는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츄레이트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란 케이스에 VCE가 나옵니다. VBE에 해당되는 IC가 나옵니다. VBE 디펜던트한. 그래서 이 부분, 여기, 요렇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세츄레이션 영역이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세츄레이션 하는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그림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전에는 라지 시그널 모델에서 어떻게 됐었어? 우리 손방향, 역방향인 액티브 모드에서는 이것만 생각했지. 기억나요?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쪽으로 가는 흐름도 생긴 거야. 교수님 왜요? 이게 왜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손방향, 손방향이라서 여기가 연결이 됐어. 그래서 이제 넘어온 게 그냥 넘어가는 거야. VCB 사이에서도 커렌트가 흘러. 커렌트가. VCE에서도 얘 순방향으로 넘어온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다이오드처럼 똑같이 VBC에 해당되는 익스포넨셜 IS2로 된 전류가 흐른다.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꺼지는 경우, 여긴 교수님, 여기는 왜 없어졌어요? 여기에 VCE가 만약에 0이 되면, 그러니까 C와 E 사이에 없으면 그냥 이렇게 흐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B고 E고 C면 자 보세요. VBE가 EB가 어떻게 흐릅니까? 요게 이렇게 들어오죠. 그다음에 얘는 이렇게 들어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 있어. IE는 IB 더하기 IC였잖아. 근데 여기와 여기 전이차가 없어. 그럼 얘는 없지. 그러니까 IB가 IE가 되는 거지. 근데 요것도 어떻게 오는 거야? 요렇게 들어오는 거야. 요렇게 들어오는 거야. 요 두 개가 있는 거야. 이 ICE 그러니까 IC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직접 돌아서 들어오는 거랑 여기 들어오는 게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츄레이션 BJ의 세츄레이션 모드라고 이 이름을 지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도로 따지면 세츄레이션 모드는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아요. 왜? 실제로 쓰지도 않으니까. 액티브 모드만 씁니다. 하지만 세츄레이션 모드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메인 데이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중요성으로 따지면 얼리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라지 시그널 모델을 이용한 BJT와 BJT의 원리, BJT의 동작 방법, BJT 해석 방법에 대해서 지난 4-5까지 오늘이 4-5죠. 까지 해서 모두 가리켰고요. 앞으로는 그거의 소신호 모델과 관련된 그리고 FET에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